일본인보다 한국인이 키가 크고 체구도 커요. 일본은 아침 식사는 그냥 예요. 이게 나쁜 음식이다 이런 거 없었어요. 애들이 좋아하니까 막 먹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크지 못했던 거죠. 문화적인 차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일본은 2차 세계대전 태평양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때까지의 일본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다 붕괴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화가 되고요. 그것도 미국이 심어놓은 민주주의였기 때문에 일본인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일본에서 많이 출판이 되는데 그거는 가치관을 산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러한 가치관이 산실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이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유교 국가로서의 한국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면, 그리고 기독교, 천주교를 비롯한 그리스도교 문화도 강하고 불교 문화도 강하고요. 그러한 종교 문화가 일본보다 훨씬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많고 결혼식을 선당에서 하고 신부님의 말씀을 듣고 결혼하는데 찬례식은 불교식으로 화장을 한다. 이게 한국이나 세계에서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가치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행동이 일본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집니다. 좁게 말하면 여러 가치가 혼재되어 있으니까 좋은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사회다. 그러나 그 중심에 뭔가 얻는 거죠. 한국도 그러한 다양한 사회로 지금 굉장히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나 역시 아직도 유교적인 배경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마음의 자세라는 것을 굉장히 한국 사람, 전년들도 마찬가지고 중시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라는 것을 따져서 그게 선이면 좋은 행동, 그게 나쁘면 나쁜 사람이 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것이 역시 쭉 내려왔어요. 이게 사실 유교의 본질이거든요. 물론 다른 종교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유교는 수용했지만 유교 학자들이 중간에서 바꿔버렸어요. 이것을 바꿔버려 가지고 내면을 추구하지 않는다. 마음속에서 무엇을 생각해도 그거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버렸어요. 중요한 것은 교류가다. 외면이다. 그래서 교류가가 선이면 선이지 동기가 똑같은데 교류가가 악이면 다 악이다. 동기가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또 사회가 어지러워지니까 예의를 잘 지키자. 그래서 일본인들은 예의가 다 발라요. 다 누구 만나도 거의 예의가 바른 사람들이 일본인들이에요. 그러나 마음속에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것을 선생님도 다지지 않았고 부모님도 동의까지는 많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본인하고 한국인은 한국에서는 동의까지 많이 주고했잖아요. 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건 나쁜 것이다. 이게 부모님이 계속 그리고 선생님도 그런 동기의 세계, 마음의 세계를 많이 간섭하고 개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얼굴이나 모습이나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내면의 세계, 사실상 내면의 세계가 외적으로 나가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본의 위기라는 것은 그러한 내면적인 가치가 없어서 외면적으로도 무너지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굉장한 위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면의 동기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 너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힘도 약해지는 거죠. 또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도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또 잘못하면 일본 정부가 하는 대로 가는, 그러니까 자민당이 거의 장기 집권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정도가 한국인하고 일본인의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인보다 한국인이 평균적으로 키가 크고 체구도 커요. 그것은 역시 식생활의 차이라고 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는 메이지 시대 이전에는
일본 사람들은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 고기라는 것은 돼지, 소, 양 이런 것을 먹지 않았다는 거죠. 불교 사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소양 문화가 들어가 가지고 이제 소양 사람들이 스테이크 같은 거 먹네 라고 해서 이제 먹기 시작했죠. 그래도 그러한 역시 전통이라는 것은 쭉 있었기 때문에 단백질이 항상 부족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물론 다른 콩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단백질을 흡수할 수가 있었지만 일본에서 여러 가지 CF가 나와가지고요. 단백질이 일본인들은 정말 부족하다라는 그 CF가 꽤 유명해졌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단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일본인들이 단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특히 오후 3시 정도에 간식을 먹는 거죠. 뭐 옛날에는 새참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건 오전에 먹거나. 일본은 간식을 먹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부모들이 뭐 요새는 그 건강에 안 좋으니까 주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들이 아주 다르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잼, 크림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학교에서 돌아오면 먼저 배가 고프다라고 하면 그런 거 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뭐 지금은 바뀌었지만요. 한국도 그런 약간 비슷하게 됐지만 한국은 돌아와서 배가 고프면 옥수수를 주거나 감자를 주거나 고구마 주거나 그렇게 했어요. 이게 몸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일본인들은 굉장히 몸에 안 좋은 과자, 공업적으로 만든 과자를 먹는 습관이 아주 옛날부터 생겼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일본인들의 체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일본인들은 매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항상 김치라든가 이런 것이 일본 사람들의 식탁 위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요새 한국의 영향으로 김치를 먹는 사람들이 조금 늘어났지만 지금도 매일같이 김치가 나오는 집은 일본에서 거의 없습니다. 그거 있는 집은 제일교포의 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일교포의 야구 선수들은 엄청나게 체구가 커요. 일본 선수라고 해도. 카네다 마사이치라는 일본에서 400승을 한 투수가 있었거든요. 그 투수는 제일교포예요. 원래 이름은 김경복인가 뭐 그런 이름이에요. 네, 카네다 마사이치라고 일본 이름으로 400승 지금 절대 깨지지 않는 대기록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제일교포 집이니까 일본의 탕 음식이라든가 그런 거 안 줘요. 김치라든가 그런 것으로 엄청나게 밥을 먹었대요. 그러니까 그러한 식생활의 차이라는 것은 제일교포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고요. 일본인들은 또 단 것을 뭐 3시나 4시나 그때 먹어버리니까 저녁 식사를 잘 먹지 못했다고 합니다. 뭐 이제 포만감이 있으니까 단 음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영양 부족이 되는 거죠. 아침부터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에서는요 빵을 먹는 습관이라는 것은 한국보다 훨씬 옛날부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식사는 그냥 빵이에요. 거기에 뭐 바타라든가 마가린이라든가 뭐 잼 이런 거 바르고 또 커피 먹고 그런 식으로 아침을 아주 간단하게 데우는 경우가 우리 집도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한국은 계속 역시 밥을 먹어야 된다. 요새는 좀 바뀌었다 하더라도요. 제가 어렸을 때의 세대의 한국인 그리고 뭐 10년, 15년 정도 전까지는 빵을 아침에 먹고 간다. 이거 거의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또 라면으로 엄청나게 많이 먹었어요. 한국도 요새는 그렇지만 이게 몸에 아주 괴롭대요. 이거 일본에서 발명해가지고 그런 것을 애들이 좋아한다고 해서 어머니들이 그때 그러한 영양 정보라든가 이게 나쁜 음식이다 이런 거 없었어요. 아주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좋아하니까 막 먹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크지 못했던 거죠. 원래 일본에 탄 음식도 있고 매운 음식이면 식욕이
완소하게 나오니까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게 일본의 문화로서 없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 사람의 체구는 서양 사람들하고 비교해도 이거는 뒤지지 않거든요. 그만큼 커진 것입니다. IT 산업과 반도체를 전체적으로 함께 볼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IT 산업을 이루는 근간이고 핵심이 되기 때문에 최근 서울에서는 물 들어왔을 때 노져야죠. 대형 평수 아파트 하나, 소형 하나, 한가 하나 바꿔도 돈이 남아. 이것만 아셔도 부동산의 가격 전망을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